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정아TV에서는 물길로 나온 주민을 사살한 북한 군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일리 NK가 10월 29일자 기사를 올렸습니다. 국경 투입 7군단 군인 압록강물 길로 나온 주민 사살. 저는 이 제목만 보고 뭘 제일 먼저 판단했냐면요. 국경에 주둔하지 않은 투입이 된 7군단이면 내륙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경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을 못할 겁니다. 이런 군인이 북한 당국의 국경 근처에 주민들이 접근하게 되면 무조건 사살하라. 그런 지시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모르고 주민을 무작정 살해해야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이 기사를 제일 먼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중순 양강도 대영당군에서 30대 밀수꾼이 국경경비대 총례 사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양강도 후창군에서 40대 여성이 7군단 한경남도 함흥 사격에 즉사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왜 이 기사에서 7군단하고 가로 안에 한경남도 함흥이라고 했는지, 이 부분은 이 군인들은 원래 국경에 배치됐던 군인들이 아니라 함흥 쪽에서 지원 인력으로 나온 군인들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일리 NK 내부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4일날 벌어졌다면서 코로나 방역 조치로 후창군 증강된 7군단 직속 상급 병사가 김씨가 야간 통행 시간에 저녁 6시 이후 압록강에 접근해 오던 장모 여성을 40대 여성을 향해 총을 쏜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북한 당국은 북한 국경지대에서 지난 말 완충구역 접근 인근과 짐승 무조건 사격, 통행 금지, 시간 지정을 골자로 하는 사회 안전성 명의의 포고문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도 제가 영상 남겼고요. 또한 이달 3일부터는 연선 구간 지뢰 매설을 했고 무단으로 강에 접근하는 자들은 주저 없이 발포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지뢰 매설 관련 제가 지난주에 또 영상 올렸죠. 소식통은 이 상급병사가 강가에 나가던 여성을 통해 금지 시간에 어긴 밀수꾼으로 보고 사살한 것이라면서 가차없이 사격해도 좋다는 상부의 명령 관철을 위한 응당한 조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총을 쏘는데도 아무런 겁침이 없었다고 합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큰 삶의 터전인데 그 삶의 터전에 물을 길러간 사람을 진짜 열받네요. 그는 이어 후창군에 투입된 7군단은 20m당 1명씩 군무를 서고 있고 자기 구역 내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은 전염병 퍼뜨리려는 간첩이나 법 위반자로 낙인 찍고 있다면서 이들 7군단은 압록강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즉시 총을 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여성이 오랫동안 장애를 앓고 있던 사람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면서 후천성 소아마비 환자로 통행금지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홀 어머니도 몸이 불편했는데 그가 잠깐 잠든 사이 2리터 물통을 들고 집으로 나와 근처 압록강에 접근했다가 병고를 당한 것이라면서 이에 장씨의 노모가 후창 주둔 7군단 지구에 찾아가 동네 밖에 다른 길도 잘 모르는 딸이 무슨 반동이고 간첩이냐며 내 딸을 살려내라고 항변하다가 기절해 쓰러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보상이나 사과도 없다고 소식통은 전했다면서 오히려 7군단 지구에선 상급병사 김씨를 당의 의도대로 국경연선 위수 근무를 규정대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입당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북한 군 전체를 정말로 살인마로 만드네요. 이에 소식통은 원래 국경 근무를 담당하는 국경경비대보다 더 경각성 있게 활동하는 7군단이 동요할까봐 더 표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저 사살을 직접 했던 군인이 죽은 사람이 그렇게 아무런 의도도 없는 일반 장애인의 평범한 주민이 그냥 물길로 나오다가 그렇게 사살된 걸 알면 저 군인은 마음이 편할까요? 저는 당시 그때가 17살 때죠. 제가 모구리 간첩을 18살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때 그 모구리 간첩이라고 그 발견했던 내가 그때 총을 정말로 못 당겼습니다. 왜냐하면 상명체가 죽는다는 것이 정말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중대장이 뭐 만류하는 것도 있었지만 내가 총을 쏠 수 없기 때문에 난 진짜 못 쏘겠다고 내가 그때 총을 내려놨댔습니다. 조준만 하고 있고 안전장치 자체를 나는 풀지를 못했어요. 손가락 무조건 걸고 있으라 해서 방아쇠 손가락은 걸고 있었지만 안전장치를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안전장치를 내려야 발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난 안전장치 끝내 안 내렸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 내가 사격을 했으면 나는 또 다른 표창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생명체를 앞에다 놓고 조준을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정말 엄청난 공포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무기 탄약고를 관리하는 보일의 대장을 있던 시기에 그 우리 부대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데 계속 같이 진입하는 저희 같은 부대 군인들한테는 진짜로 사격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나 국경경비대 근무 단위에 제가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근무의 규칙을 알기 때문에 공방정도, 위협 사격 세발은 분명히 선조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협 사격 정도면 너네가 충분히 달아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위협 사격을 했고요. 그러나 조준 사격하고 위협 사격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조준 사격은 앞에 다가오는 적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공중에다 쏘지 않는 그 발 앞에다가 사격을 하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모두가 할 수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군인에게 이렇게 이 군인 자체도 저는 상당히 괴로울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 강도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고 밀수꾼도 아니고 일반 주민이었다. 그것도 장애를 가진. 저 군인은 아마 저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청정지국에서는 이번 사건을 일종의 모범 사례로 내세우면서 내년 1월 8차 당대회 국경지역 전투 근무 수행에 공로 있는 군인들을 입당 학교 추천, 표창을 할 때 대한 지시문도 하달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같은 서식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람을 짐승처럼 죽였다는데 이를 공적으로 취급했다. 당연히 7군단이 더 잔인하고 총을 난사할 것. 내년 초 8차 당대회 전까지는 숨죽이고 있어야지 개수금 당하겠는가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폭풍군단 대신 7군단이 감시 단속 강화에 투입된 내용을 저도 지난 기간에 방송을 올렸고요. 그리고 왕충지대에 들어오면 무조건 사격라는 포고가 현실로 전이돼서 주민들이 사망한 영상도 제가 예전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이제는 일반 서민층이라는 거에 저도 정말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네요. 북한 정부의 이러한 살인정책 언제까지 갈까요? 이런 살인정책에 북한 주민들은 언제까지 그 피해와 고통을 참고 있을까요? 북한의 앞으로의 행복 정말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이제는 탈북민 이제는 단 한 명도 나오기는 쉽지 않겠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